대한민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의 생산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며 세계 최강의 전차 보유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K3 전차는 기존 K2 흑표 전차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었으며 최신 스텔스 기술과 차세대 무장 시스템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K3 전차는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여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존 K2 전차와 달리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였으며 차체 형상을 최적화하여 전자파 반사율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장갑 재질에는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활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도입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포 역시 기존 120mm에서 130mm 전열화 학포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전열화 학포는 화학 추진제와 전기 에너지를 결합하여 기존 활강포보다 높은 관통력을 자랑하며 포탄 속도가 기존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술은 미국조차 아직 양산 계획을 잡지 못한 최첨단 무기체계이며 한국이 이를 실전 배치한다면 전차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3 전차는 무인화 기술이 적용되어 원격 조종이 가능하며 전술 드론을 탑재하여 정찰 및 대공 방어 능력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전차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시야 확보 문제를 해결하며 전투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능동 방어체계, 인스, 도 강화되어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기존의 소프트킬 방식뿐만 아니라 하드킬 방식까지 결합하여 전방위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러난 최신 전차의 생존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K3 전차는 기존 디젤 엔진 대신 수소 기반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하여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초저소음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스텔스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야간 및 기습작전 수행 시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한국 방산업체 현대로템은 2030년까지 K3 전차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시제 차량 일부가 제작되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와 UAE 등 기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도 K3 전차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K3 전차의 생산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전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2 전차가 유럽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K3 전차 역시 차세대 전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에서 2018년 보급을 목표로 적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탱크를 개발 중입니다란 기사가 있었다. 8년 전 뉴스다. 이 탱크의 이름은 PL-01로 방위산업업체인 폴란드의 오브럼과 영국 배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이 전차는 특수 타일로 덮여있는 PL-01은 주변 온도에 따라 탱크의 온도가 변해 열 영상 장비에 포착되지 않아 적군을 속일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시제품 완성 후 중단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 형상은 지난 2013년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서 시제품이 첫 공개된 PL-01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무기체계다. 국산 차세대 전차는 PL-01과 외형과 색깔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이며 PL-01 시제품을 만든 폴란드 오브럼과 차세대 전차 개발 협력 문제가 논의된 바도 없는 신개념이다. 현대로템이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차세대 주력 전차, 넥스트 제너레이션 메인 배틀 탱, 엔든베, K3 호칭,
개념을 최근 구체화하였다. 2030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레이저 등이 장착된 인공지능 전차로 아르마타, 러시아, 에이브람스, 미국 등을 포함한 현존 주력 전차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탱크에는 구경이 커서 화력이 상당한 130mm 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 등이 장착되며 능동방어 장치인 고출력 레이저도 장착되는데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 전열화학포도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킨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약의 추진력을 상승시켜 방어력이 뛰어난 3.5세대의 적 전차를 파괴하는 무기로 장착이 예상된다. 또한 다표적 동시타격 미사일이 장착되어 군사위성과 연계하여 적의 동태를 파악하여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 및 감시 공격할 수 있으며 전차의 실시간 화면으로 정보를 전송되면서 자동 추적 및 전차가 미사일을 지원 공격하여 100% 명중률로 적을 제거할 수 있다. 전자기장갑도 장착되어 전차를 보호 승무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날아오는 포탄 또는 미사일을 전자기 에너지를 생성하여 조호시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폭발력을 상쇄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한 보호막을 개발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금 연구 중이라 10년 후 모습을 기대해보면 좋을 듯하다. 스텔스 전차로 변신이 가능하며 적의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도록 설계 가능하다. K3 흑표전차가 실전 배치되면 전차 강국, 미국, 독일, 러시아 등을 뛰어넘는 최강 전차 강국이 예상된다. 기계의 중심에는 캡슐형 전투 구획이 있으며 탱크 본체는 수동 및 능동 갑옷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오늘은 기계 생산의 제조 현업에 있으면서 왜 한국 방산이 이렇게 잘 나가는지 법자 입장에서 써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한국 방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며 K방산의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격 경쟁력, 기술력, 신속한 공급망, 정치적 유연성, 그리고 강력한 생산력이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주목받는 이유와 함께 한국 방산이 이렇게 강력한 생산력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합니다. 한국 방산 제품이 유럽에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군사 장비를 도입할 때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 무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 단가 절감 효과가 큽니다. 한국 정부의 방산 수출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미국산 M1A2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의 K2 전차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고성능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유럽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페이-50 경공격기는 유럽 국가들의 차세대 공군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기존 서방 무기보다 높은 화력과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 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신속한 군사장비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방산 업체들은 생산 시간이 길어 빠르게 무기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 방산 기업들은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 단시간 내 공급이 가능합니다. 방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공장 가동률을 높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한 계약과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단기간 내 무기를 확보해야 했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불과 몇 달 만에 1차 물량을 납품하는 기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은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 협력에도 적극적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한 기술 이전을 논의 중입니다. 루마니아 역시 K9 자주포 도입과 함께 현지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생산이 가능하면 부품 공급이 원활해지고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방산은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무기 수출의 제약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유연한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를 도입하면 정치적인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방산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데 내부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방산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신속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독일제 무기를 도입하려면 정치적 문제로 인해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과는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고 무기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제품은 나토 표준을 준수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과의 상호 운용성이 뛰어납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을 통해 검증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국 방산은 유럽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빠르고 대량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대 로템, 하나 디펜스 등 대형 방산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자동화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무기별 모듈화 생산 방식을 도입해 부품 교체 및 조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방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군이 협력하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기술 개발과 양산이 가능합니다.